구독자 3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Q&A를 준비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금수저는 아니고요.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삼성에 엔지니어로 들어갔어요. 저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27살 바로 다음 해에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의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 공부밖에는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드디어 6개월 만에 구독자 3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3만이 오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한번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들 Q&A로 한번 풀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Q&A를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제가 질문 막 드려도 다 대답해 주시면 아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장님 나이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79년 양띠 45입니다. 제가 거기에 또 한번 놀랐는데 중학생 아들까지. 아, 맞아요. 중3 아들이고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고 있는 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증이 들었던 게 확실히 피부 의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들을 키우시면서도 저도 이렇게 동안이신 게 아닐까. 제가 이름이 동안 멘토잖아요.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피부 예쁘게 해드리고 이런 데 도가 텄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최근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또 메인 연령층이 사실 40대 50대여서 또 보시는 분들이 워킹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원장님 또 주 6일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워킹맘을 하면서 또 피부 관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팁을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영상들에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비타민 A, B, C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비타민 A는 레티놀이나 스티바 A 같은 그런 거 트레티노인 계열, 그다음에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 C는 비타민 C인데 CE 페룰릭 엑시드 그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도 집에서 실제로 많이 바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병원에 장비들도 많고 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셀프 보톡스도 하고요. 셀프 실 리프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도 이제 화이트닝 기미 레이저라든지 피코슈어나 제네시스라든지 그런 것들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또 많은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더라고요. 원장님의 어린 시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금수저는 아니고요. 시골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일남 사녀 중에 셋째예요. 딸 아들. 전통적인 아들 선호하는 집안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껴서 존재감 없이 자란 정말 평범한 아이였고 고등학교 때 전액 장학금 받았는데 고3 때 좀 사춘기가 와서 제가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대를 못 들어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공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에 엔지니어로 들어갔어요. 프로그래머로. 근데 솔직하게 제가 성적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하다가 제가 좀 여기 턱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턱 악관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하고 한 10시간 정도 걸쳐서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치료가 제대로 많이 성행하지 않던 시대라서 그때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의 이제 병가를 얻어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뒤늦게 26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너무 없고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열정이 끌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지를 않았다. 특히 진로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프고 쉬면은 여러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런 슬럼프가 한번 왔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이 확 바뀌면 그 방향으로 딱 결정을 하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병가가 끝나고 나서 저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대책도 없이 그냥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무모하기는 한데 젊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저는 27살 바로 다음 해에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거의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 공부밖에는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의대에 정말 늦깎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원장님 되게 꽃길만 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0대 후반에 대기업을 포기하고 의대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많은 일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또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정말 극성의 부모님들도 많고 원장님은 그러면 아드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너 의사가 돼? 아니면 뭐 너가 뭐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아이에게 막 이렇게 공부해라 그런 엄마는 아니에요. 관심이 좀 부족하죠. 제가 주 6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옆에서 충분하게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엄마는 아닌데, 다만 우리 친구가 뭐 나중에 의대를 가겠다 아니면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은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짱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가졌을 때 그게 정말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직업으로 삼았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요새 많은 청년들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20대 후반, 뭐 30대 초까지도 나 뭐하고 먹고 살지? 그리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뭔지 내 적성을 찾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좀 고민이 많은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20대가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어떤 새로운 꿈을 찾아서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이른 시기. 어차피 고등학교, 대학교는 관성의 법칙대로 어떻게 성적 맞춰서 가고 다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대는 내가 뭘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나 들었다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뛰어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30대부터는 좀 더 커리어적으로 어떤 20대 때 자기가 어떤 도모했던 일을 다시 키워나가는 시기, 그리고 40대는 커리어의 절정인 시기라고 생각해요. 40대는 정말로 제 입으로 그렇지만 이미 지식적인 부분도 완성이 돼 있고 시술에 대한 경험도 이제 10년 이상 축적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술을 할 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이런 시술을 해드리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뭐 사이드라든지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순조롭게 시술이 진행되고 정말 최절정이구나 라고 느끼는데요. 그러려면은 40대 이전에 적어도 30대 전에 어떤 일을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대는 정말로 약간 고분분투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40대는 조금 더 완성형으로 가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커리어적으로는 좀 좋은 경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이제 64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워킹맘으로 하시면서 자식들을 챙기다 보니 자기는 좀 많이 못 챙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보시는 또 40대 또래라든지 또 50대 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피부를 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이제 정보가 너무 좋아서 이미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채널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같이 시술을 많이 해본 그런 분들의 채널에서 어떤 화장품을 추천하는지, 어떤 시술 추천하는지, 어떤 주사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집에서도 홈케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서도 피부과 시술 열심히 받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장님이랑 일하면서 원장님 되게 진실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튜브 보고 되게 멀리서도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이런 또 스토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약간 되게 일도 많고 바쁜데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별로 솔직하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 저희 병원 오시려고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날 하루는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태국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오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강원도에서 오시고 청주에서 오시고 전 세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병원의 고객분들이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심지어 압구정이나 강남 쪽에 있지도 않고 이제 왕십리에 있는데 거기까지 정말 찾느라 힘드셨다고 그러면서 오시는데, 제가 솔직하게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되게 약간 감동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상담할 때도 저를 믿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버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뭐가 했을 때 제일 행복해 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PD로서 좀 뿌듯했던 게 원장님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또 원장님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뭐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그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 또 감사드리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해주시는 말이 제가 왠지 아는 사람 같고 친근하고 또 가족을 대하듯이 자기도 치료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채널보다는 좀 순수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바가지 못 씌우고 되게 순수할 것 같다.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저는 항상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가족 대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사실 저도 원장님이랑 콘텐츠 만들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되게 동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도 채널에 출연을 하셨고 어머님도 채널에 출연을 하셨고 네.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면 온 가족을 오픈하는 선생님한테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원장님을 찾아오시면 되게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오랜 기간 병원 일을 하고 계신데 뭔가 가장 보람차고 감동적이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 병원 초창기 때 오셨던 분인데요. 사실 지금도 저희 병원에 오시고 저랑 이제 베프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일 처음에 뵀을 때 좀 인상적인 게 염색 때문에 흑피증이라고 하죠.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었고 그래서 정신과 약도 복용을 하고 계셨고 근데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고 싶은 생각에 여기저기 병원을 좀 다니시고 좀 많이 바가지도 많이 긁히시고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저한테 우연히 오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피부도 어두운데 표정도 되게 딱딱하시고 되게 울상이시고 약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랑 치료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피부가 점점 더 밝아지시면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부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죠? 그러니까 신바람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되게 예쁘게 입으시고 일상의 활력도 찾으시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다 따시고 지금은 약도 다 끊으시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로 뿌듯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 피부 하나로 바뀌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하는 시술이 단순하고 예쁘게 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좀 아픈 곳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좀 치유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었다. 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나 크게 보람을 느꼈고요. 제 직업적인 사명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장님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뭔가 원장님이라면은 되게 한 번씩 돌아보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 진짜 열심히 잘 살았다 뿌듯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되게 열심히 일했구나.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한 만큼 또 좋은 성과가 있었구나. 이제 PD님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만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케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병원 개원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쉬지 않고 일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예쁘게 해드리고 피부 깨끗하게 해드리고 젊게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가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신에게 축복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내면적으로도 좀 많이 건강해지고 좀 더 성장해서 나라는 사람 내가 봐도 나는 조금 믿을 만한 사람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 저는 제가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3만 구독자
기념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요. 제 채널 보시고 오시는 분들, 말씀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병원 오셨을 때 앞에 직원분들에게 채널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시술 잘 챙겨 드릴 거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거나 더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Q&A 시간을 가질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피드백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만 구독자 기념 우리 조촐한 영상이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내용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